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드라마인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리멤버라는 명함관리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이승민입니다. 네, 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세션들 중에서 유일한 난이도 하짜리 발표라서요. 네, 좀 편하게, 지금까지보다 편하게 들으셔도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파이어베이스, 아까 전에는 좀 전체적인 그런 사용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리모트 컨피그라는 파이어베이스 기능들 중에서도 딱 하나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업무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는 실제 어드민에서 주어지는 것 외에 어떤 식으로 응용하면 더 확장해서 쓸 수 있을까, 이제 저희가 직접 사용해 본 그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실제 한 번 이상 배포가 돼서 라이브로 돌아가는 서비스들은, 모든 서비스들은 운영 이슈가 항상 존재하죠. 근데 운영 이슈라는 거는 사용자가 사용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터지고 대응하고 그런 것의 반복인데,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모두 운영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 그래서 좁게 보면은 그냥 커스터머 서비스, CS 자체도 운영 이슈고, 단순한 공지사항, 넓게 보면은 장애가 나는 것 자체를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피드백 수집을 한 다음에 그 개선하는 모든 그 수집, 분석, 결정, 개발, 모든 과정에 다 운영이라고 사실 할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운영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시간에 가깝게 바로바로 사용자가 이걸 원합니다, 또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하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줘서 최대한 그 불만이 늘어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앱뿐만은 아니지만, 저희는 앱 안드로이드 그거니까 앱에서는 운영팀이 이게 불만입니다, 접수를 하고 이걸 합시다 라고 결정하는 것도 사실 오래 걸리지만, 결정 후에는 더 오래 걸리는 많은 작업들이 있어요.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했으면 코드가 변했으니까 리뷰하고 CI 돌리고 QA 돌리고 스토어 업로드 하면은 안드로이드는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또 기다리고 하다 보면은 운영팀에게는 거의 영겁의 시간과 같은 그 시간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대응하기에는 배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한마디 하는 게 그들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거죠. 사실 그들이 원하는 거는 개발자를 통하지 않고, 그리고 코드를 지금의 안정적인 상태에서 더 이상 변경하지 않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포를 하지 않고, 또 뭐 더 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사용자, 저 불만을 겪고 있는 특정 사용자들한테만 어떤 앱의 동작을 바꿀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 거 어디 없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마 파이어베이스의 리모트 컨피그라는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이어베이스 리모트 컨피그 공식 문서에 보면은 사용자가 앱의 업데이트를 따로 배포된 것을 따로 받지 않아도 앱의 동작과 모양을 바로바로 변경할 수 있게 도와주는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가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냐, 이제 보면은 파이어베이스 리모트 컨피그는 사실 뭐 특별한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저장소에 가까운데, 푸시를 해주는 저장소, 파이어베이스 리모트 컨피그 자체에 어떤 앱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값들을 정의를 하고, 정의된 값들을 앱에서 개발자가 설정한 타이밍에 다 같이 받아오고, 그럼 받아온 값에 따라서 그 배포 없이 사용자는 바로 업데이트된 앱을 사용을 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데 파이어베이스의 값을 보고 얘가 알아서 어떤 동작으로 변할지 앱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자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까지는 아니고, 딱 한 번 이상은 어떤 파이어베이스의 리모트 컨피그 값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선택지에 대해서는 정의를 한 번 이상 해줘야 돼요. 네, 한번 그렇게 배포를 하고 나서부터는 운영팀이 그 선택지 안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앱을 더 이상의 배포 없이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실습을 넣었는데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일단은 다음과 같이 순서로 진행되려고 해요. 설치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그리고 실제 응용해서 어떻게 받아오나. 네, 처음에 뭐 이건 코드를 볼 것까지도 없어서 제가 좀 코드를 넣어왔는데, 그 파이어베이스 설치는 정말 간단해요. 딴 거 SDK 같은 경우는 뭐 연동하는 게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있을 수가 있는데, 파이어베이스는 구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그래드에 한 줄 추가하면 설치가 끝납니다. 실제
그 Firebase 콘솔까지 다 연결이 되고요. 일단은 프로젝트 그레드 레벨에 구글 서비스 그레드 이거 한 줄을 추가하고 앱 모듈 그레드에 2줄 추가하면 됩니다. Firebase 코어 그리고 구글 서비스 플러그인을 제일 아래에다 해줘야 돼요. 왜 아래에다 해줘야 되는지 아직 그렇게 이해가 잘 되진 않았는데 꼭 아래에다 해줘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irebase 어드민에 가면은 앱 설정에 구글 서비스 제이슨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다운받아서 프로젝트 레벨에 그냥 그 파일 자체를 위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작업을 하면 Firebase 설치가 끝나고 리모트 컴피그 설치는 더 쉬워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한 줄 추가하면 앱 그레드에다 이거 한 줄 추가하면 콘솔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설치가 끝났고 리모트 컴피그는 Firebase에 종속이 되어 있죠. Firebase는 결국 구글 서비스라는 어떤 플러그인 같은 거에 종속이 강하게 되어 있는데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없으면은 리모트 컴피그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해놓은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위에 2줄 구글 API 어베일리비티에서부터 is 구글 플레이 서비스 어베일러블 이라는 메소드가 기본적으로 SDK에서 주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스테이터스를 받아서 석세스이면은 잘 설치되어 있다. 아니면은 무언가 해야 된다. 무언가 해야 된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그냥 뭐 에러 노티피케이션 띄우고 다이얼로그 띄우고 끝냈는데 이거는 이제 앱마다 아예 앱을 죽여버릴 것인지 아니면 업데이트를 유도하고 리모트 컴피그 안 쓴다고 정의하고 이게 다음 시나리오를 진행할 것인지 이제 그 스테이터스 not success 이후에 if전은 앱마다 다르게 처리를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서비스를 꼭 체크해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리모트 컴피그가 어떤 것이냐, 왜 사용하냐 이런 거고 실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운영팀의 그 사용 시나리오보다는 어떻게 운영팀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그 적용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실제 코드를 조금씩 보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Firebase 리모트 컴피그 어드민 화면인데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쭉 네. 네네. 네. 잠시 복제로 바꾸겠습니다. 네, Firebase 네, 이거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미리 좀 키 값들을 입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리모트 컴피그라는 여기 많은 기능들 중에서 이 메뉴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오게 되고 이제 파라미터들은 아까 제가 말한 앱의 동작을 정의하는 어떤 값들이고 리모트 컴피그의 아주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컨디션이란 게 있어요. 컨디션은 이 값들을 누구에게 배포하느냐에 대한 조건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예시로 버전에 따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가를 하냐 그냥 매개 변수 추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네, 추가하면은 바로 추가가 되고 여기서 변경사항 게시 누르면은 네,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이러면은 실제 그 만약에 이 리모트 컴피그의 변수를 받아올 수 있게 앱을 짜놨다면 그 사용자에게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값이 배포가 된 겁니다.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죠. 그럼 이런 식으로 Firebase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어떻게 받아오는지 한번 보면은 메인 액티비티의 코드인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체크를 하는 거고 어드민에서 저희가 값을 아까 정의를 했었죠. 정의를 하면은 얘 동작 원리는 그 값들을 하나하나 그때그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느 한 타이밍에 한꺼번에 모든 값들을 가져와요. 아까 값들이 좀 여러 개 미리 정의되어 있었잖아요. 어드민에.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어느 타이밍에 가져와서 뭐 내부 저장소에 저장을 해 놓고 있다가 그 내부 저장소에 돼 있는 거를 필요할 때 사용한다.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컴피그 유틸은 제가 만든 클래스고요. 이 안에 initialize라는 메소드를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Firebase 리모트 컴피그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SDK에서 주어지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싱글톤으로 가져와서 적절한 어떤 세팅스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줄이에요. 리모트 컴피그 .fetch 그래서 fetch를 하게 되면 현재 리모트 컴피그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값들을 한꺼번에 가져오겠다라는 메소드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거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0이라는 그 파라미터는 캐시 시간이고요. 캐시 시간은 기본적으로 12시간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저희는 테스트용으로 하는 거니까 0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사용할 때는 이제 서비스의 정책 따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dd on complete listener를 달아서 완료가 되면은 activate fetch 한 것들을 모두 실제로 저장하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 줄이고 이 세 줄만 있으면 앱을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메인 액티비티에 이니셜라이즈 해놨으니까 시작할 때마다 받아오겠죠. 시작할 때마다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모든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값을 다 가져왔으면 그 하나하나 저희가 원하는 값들이 필요할 때 이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주석을 걸었던 걸 하나 풀었는데 값 받아오기 해서 헬퍼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헬퍼에 get default를 가져오면 이렇게 줄이 있는데 example이라는 어떤 밸류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remote config util은 제가 만든 거기에서 어떤 걸 써서 하는 건데 이게 값을 가져오는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Firebase remote config는 역시 SDK에서 주어지는 클래스이고 여기서 주어진 메소드 getString 이란 거를 쓰면은 파이어베이스 서버로부터 값을 가져오는, 서버로부터라기보다는 처음에 서버로부터 가져와서 저장되어 있는 그 내부 저장소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키 값을 스트링으로 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가져오게 되고요. 제가 아까 전에 보면은 example key라고 되어 있는데 example key라고 되어 있는 키 값의 밸류를 이제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에뮬레이터에다가 제가 미리 해놨는데 네, 컴파일하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뭐 앱 자체는 그냥 UI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 로그가 중요한데 로그를 보면은 example local default value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드민에서 그럼 실제로 이렇게 입력을 해놨나? 한번 보면은 example default valu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xample 여기서 local default value였는데 local이라는 게 붙었죠. 이 값은 뭐지? 라고 보면은 사실 생각해보면 서버로부터 가져오는 거는 웬만하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동기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비동기로 다 가져와서 activate fetch를 하기 전에는 저 example key에 해당하는 밸류가 내부 저장소에 없어요. 그럼 실제로 만약 제가 아무 작업도 해주지 않았다면은 바로 그냥 크래시가 납니다. 그래서 크래시가 나지 않고 어떤 값을 가져오기 전에 그 키를 가져오고 싶다 하는 경우라면 디폴트 값들을 다 입력을 해 놓아야 되는데 리모트 컨피그에서는 XML로부터 그거를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레스 폴더에 XML 폴더에 리모트 컨피그 디폴트라는 XML을 만들어서 여기 example key를 보면 밸류가 example local default valu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을 가져와서 아까 로그가 그렇게 찍혔는데 그러면은 이 아까 이니셜라이즈를 했을 때 config 세팅이 있었는데 이 config 세팅에 set default라는 어떤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에 아까 제가 설정했던 XML을 설정을 해 주시면은 activate fetch가 완료되기 전에 가져온 키 값들에 대해서는 이 XML을 기반해서 로컬에서 값을 가져와라.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동기를 예시를 들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얘가 아예 오프라인으로 앱을 틀었다던가 그러면 서버가 연결이 안 되겠죠?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 뭐 이렇게 로컬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럼 얘가 한 번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동기의 상황이었으니까 여기서는 한 번 틀었으니 지금 액티베이트 패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이 로그를 보면은 로그를 지워주고 앱을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다시 키면은 잠깐만요. 항상 지금 뭐 약간 네트워크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에서는 이 로컬이라는 게 떼져서 나와요. 그래서 바로 액티베이트 패치가 되고 나서 받아오면은 저 로컬 밸류가 떼지고 이 어드민에 있는 그냥 example default 밸류가 받아지게 됩니다. 네. 해서
만약 값을 실시간으로 변경해서 가져오는 거는 여기서 컴파일을 하는 작업을 배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컴파일을 하지 않고도 여기서 값을 그냥 바로 뭐 일자 붙여서 변경사항 게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냥 이 자체가 배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작업은 사실 운영팀이든 기획팀이든 비개발자도 할 수 있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조건에 따라 값을 가져오는 거를 볼 텐데요. 얘를 가보면은 get 아까랑 똑같은 그냥 메소드를 써서 get config value로 가져올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키가 좀 달라요. condition example key. 그럼 condition example key에 뭐가 있냐 보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1.0, 안드로이드 버전 1.1 해서 제가 이렇게 조건을 걸어놨거든요. 그럼 이 지금 같은 경우는 버전이 버전 네임을 따라요. 버전은 그럼 1.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걸 이제 받아오게 되면은 네 제대로 그 1.0짜리를 받아오는데 저 컨디션은 여기에서 세 조건 그래서 이름을 뭐 아무거나 설정을 해주시고 앱 아이디에 나는 이 앱에만 적용을 하겠다. and 뭐 OS 유형은 안드로이드 하겠다. 지금은 제가 프로젝트가 이 앱에 안드로이드밖에 없어서 그런데 파이어베이스에 여러 가지 앱이 있다면 그거를 모두 복합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100분위 잠재고기 사용자 기기 지역에서 아까 뭐 OS 그런 명확한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버전에 따라 나눠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리모트 컴피그의 기본 기능인데요. 빌드에 따라서 가져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빌드에 따라 가져오는 게 아까 보시면은 어드민의 뭐 테스트 버전 이런 게 없어서 저희가 따로 소프트웨어 단,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썸키 그리고 dev 썸키라는 게 있는데 dev는 이제 제가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get by build를 들어가 보면 아까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get string 하는 건 똑같은데 get 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get 키를 하면은 dev를 키 앞에다가 붙여서 가져와라. 어느 경우에 build config debug일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뭐 파이브에스에서 주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제가 임의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아마 그 운영을 할 때는 그 값을 막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값이 실제 사용자에게 전달되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이 거의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dev 모드를 구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다시 파이어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닌데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이슨으로 받아오는 방법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프리미티브 값, 스트링이나 뭐 인테저, 불린 그런 값들을 리모트 컴피그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런 값들 말고 운영팀이 원하는 거는 이런 값들을 조합해서 어떤 액션을 하자라기보다는 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그 이미지에다가 클릭을 하면 이것도 일어나. 근데 이거는 이런 텍스트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 자체를 하나로 생각해서 때마다 바꾸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발적으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하나의 객체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객체를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 아까 같은 이미지, 텍스트, 뭐 클릭 텍스트, 액션을 따로따로 저장을 하면은 너무 귀찮잖아요. 운영팀도 귀찮을 거예요. 세 개의 값을 한꺼번에 바꾸려면. 그래서 키밸류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제이슨으로 하나로 치환해서 객체를 저장하자. 그래서 여기에는 텍스트하고 액션까지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액션으로는 저희가 딥링크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딥링크는 어떤 스키마하고 호스트, 그냥 그 HTTP URI에 스펙을 써서 사용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앱에다가 이런 식으로 인텐트 필터를 걸어서 스키마는 DN이고 호스트는 액션이다. 이런 식으로 걸어주면은 저 객체를 받아가지고 클릭했을 때 바로 이 액션 액티비티라는 곳으로 이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뭐 이거는 하나의 그냥 예시였고 중요한 거는 제이슨으로 여러 가지 객체, 프리미티브 값들을 조합해서 가져오게 되면 변수로 다 이렇게 키밸류 관리하지 않고도 객체의 개념으로 운영팀이 더 쉽게 이해하면서도 개발자에게도 편하게 개발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연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외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리모트 컴피그의 내용이 아니라 파이어베이스의 내용인데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에러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터지긴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상속을 받으면 멀티프로세스 문제로 터지게 되는데 이게 그 인스턴스가 좀 꼬이면서 막 이상한 걸 가져오다 보니 터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줄만 딱 앱 시작할 때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해주면 이 문제는 안 터집니다. 해서 이니셜라이즈가 안 됐을 때 해줘라. 뭐 수동 이니셜라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멤버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느냐. 사실 활용하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좀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어요. 아까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사례가 이게 앱을 한 번 틀었을 때 최초로 한 번 보여주는 공지사항 팝업, 그리고 드로우에서 추천 유도 텍스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주고 있는데 이것도 리모트 컨피그로 하고 있고, 촬영 후 추천 유도 이미지, 플로팅 액션 버튼 눌렀을 때 이 기능은 무슨 기능입니다. 가이드, 그리고 촬영 후 대기 명함, 가이드,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을 저희는 리모트 컨피그를 이용해서 실제로 운영팀이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장점은 너무 쉽게 어드민까지 다 구현이 된다. 사실 이런 실시간 운영 변수 변경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니즈여서, 특히 게임 개발자들한테 엄청 중요한 니즈여서 다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곳이 많아요. 사실 저희도 리모트 컨피그 나오기 전엔 자체 개발을 해놓고 있었는데 이거가 나오고 나서 너무 쉬워가지고 이제 옮긴 것도 있고,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값을 변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상을 조건, 아까 컨디션을 걸어서 선택해서 배포할 수 있다. 이 점이 너무 장점으로 느껴져서 이쪽으로 점점, 아직 다 옮기진 못했고 조금씩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점은 뭐 큰 거는 아닌데 테스트하고 프로덕션이 없다. 보통 이런 SDK 어드민은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경계가 모호해서 방금 제가 했던 뭐 대부를 붙여서 한다 그런 정책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단점이었고요. 정리하면은 파이어베이스의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거의 가장 쉽게 어널리틱스나 뭐 크래시보다는 어렵지만 그거 외에는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기능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엄청 가성비가 좋은 꿀 기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팀의 걱정을 그냥 바로바로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는 저희 회사에서 구인을 하고요. 네. 뭐 홈페이지랑 기술 블로그 있고, 발표 자료랑 코드는 아직 안 올라가 있는데, 네, 내일까지 제가 오늘 했던 거 정리해가지고, 코드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근데 최신화가 좀 안 되어 있는데, 내일까지 완료해가지고 다 올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